공급이 이제 어렵기 때문에 다음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갈게요. 막 집에 가고 싶고 난리 났어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111페이지입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아까까지 괜찮았는데. 균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건 우리가 왠지 막 압박감이 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공급 곡선은 우상향했죠? 그럼 이거는 수요입니까? 이건 공급입니까? 공급이에요. 공급 적어놓는 게 좋아요. 아까 딱 여러분들 그래프가 이렇게 뜨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프가 뜨게 되면 이게 공급 곡선이잖아요. 그럼 이건 뭐지? 이것도 공급 곡선이에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떴다? 자, 이거 다 무슨 곡선이에요? 수요 곡선이에요. 그럼 얘가 안 만나요? 만나요. 만나는 게 균형점이고 균형 가격과 양이 결정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넘어갈게요. 이 속도는 요 정도면 괜찮겠죠? 괜찮아요? 괜찮아서 일단은 뭐 진도에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이 아실 때까지 가고 모르시면 꼭 질문하세요. 가격이 올라가요. 올라가면 수요자가 좋아요? 공급자가 좋아요? 공급자가 좋잖아요.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가격 오르면 많이 만들려고 하잖아요. 수요자가 많다? 공급자가 많다? 공급자가 많아요. 그러면 공급량은 3개를 만들려고 하고 수요는 1개를 하려고 하죠.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거는 1개고 얘는 3개라는 뜻이죠. 그러면 2개만큼 그냥입니까? 공급이 더 많습니까? 많아요. 그럼 무슨 공급이라고 하셔야 돼요? 초과공급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맞나요? 물량이 많이 나오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그래서 가격이 압박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균형이죠. 맞습니까? 근데 가격이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그냥요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럼 초과 수요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3개의 수요량이 여기서 잡히는 겁니다. 공급은 여기서 잡히는 거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럼 어떻게 돼요? 2개만큼 그냥입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되죠? 이렇게 해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균형은 그냥인데요. 이게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200원 할 때 이 2개가 균형이라는 거를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그럼 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안 같아요. 맞죠? 그래서 이거를 따라서 수급량. 무슨 뜻이에요? 수급량. 수요와 공급의 양이라는 거죠. 맞죠? 그 다음 이게 만약에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거래가 안 늘어나요? 늘어나요. 늘어나기 때문에 이걸 따라서 거래량.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죠? 수급량이 나와도 맞고 거래량이 나와도 맞아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요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면 그냥요 초과 공급이에요. 가격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고 되고 이렇게 되면 뭐예요? 초과 수요니까 가격은 올라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손을 들어보세요. 손을 들어. 균형이에요. 균형. 그래서 균형. 이렇게 움직이면 무슨 공급이에요? 초과 공급. 가격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고 밑에서 움직이면 초과 수요니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 아주 기초적인 용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자 그럼 요거 생각하시고 이 그래프를 보셔야 돼요.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 얘기한 걸 다 얘기했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매년 출제가 돼서 얘가 나오는데 균형가격과 균형량은 같아야 된다. 균형량은 균형 수급량과 거래량을 이제 줄인 말입니다. 그럼 초과 수요가 됐다는 건 그냥입니까?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사람 많죠. 공급이 적으니까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게 되고 초과 공급이 되면은 사는 사람이 적죠. 공급량이 많으니까 가격은 하락해서 균형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오늘은 자 요걸 이제 제가 계산 문제는 다음 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균형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다음 주에 풀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디맨드라는 거는 수요인지 아시겠죠? 이건 공급량입니까? 수요량입니까? 수요량이고요. S는요. 공급량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1400 마이너스 2P 200 플러스 4P라고 돼 있죠? 자 왜냐하면 P 앞에는 마이너스가 붙고 얘가 플러스가 붙거든요. 그럼 가격이 비싸면 사요? 안 사요? 안 사기 때문에 부호가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아까 공급은 그냥입니까? 돈 되면 팔죠. 그럼 부호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얘는 마이너스가 붙는다. 자 그러면 요거는 균형이라는 것은 그냥이 돼요. 이걸 같게 해야 돼요. 같게 하죠. 요거랑 요거랑 같게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랑 같죠. 그럼 얘와 얘를 같게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하고 다닐 때 요 P를 옮기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옮기면 더해주고요. 숫자는 빼주거든요. 그럼 요거 옮기면 몇 P가 되겠어요? 자, 할게요. 지금 분위기 안 좋아서 다시 할게요.
1400 마이너스 2P는 200 플러스 4P라고 해도 되죠. 그래서 양이 같다. 양이 같으면 얘 가격이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요거 넘기면 합쳐지죠. 그러면 플러스 2P와 4P를 합치면 몇 P가 되겠어요? 6P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넘기면 빼지죠. 그럼 1400에서 200 빼면 얼마예요? 1200이 된다는 거죠. 여기 가시겠습니까? 넘기면 나누게 되잖아요. 어려우면 여기 컨닝 하셔도 좋아요. 그럼 P는 6을 1200 나누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200이 되겠죠. 맞죠? 요거를 여기다 대입시켜서 그냥이 돼요. 이게 같게 넣어야 돼요. 같게 넣어야 되죠. 자, 요거 200 대입시키는 거 아시겠습니까? 2에다 200 대입시면 얼마죠? 400이죠, 400. 그럼 1400에서 400 빼면 얼마가 되겠어요? 1000이 된다는 거죠. 연습하십시오, 이거. 그 다음에 만약에 4에다 200을 곱하면 800이죠. 그럼 200 플러스 800은 얼마다? 1000이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럼 이렇게 할게요. 조금 요거는 편법인데, 자, 어차피 얘를 같게 하면 요 마이너스는 그냥입니까? 이게 합쳐집니까? 합쳐지잖아요. 지금 보고 계시죠? 숫자는 요건 빠지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할게요. 따라해보세요. P는 모으고, 자, 따라해보세요. P는 모으고 숫자는 빼라. 자, 할게요. P는 어차피 합쳐지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고스톱 쳐보세요. 고스톱 안 쳐요? 쳐야 할 텐데. P 모아야 돼. 모아. P밖에 안 나거든요. 그죠? 그러면 편하게 가. P는 모아야 돼. P박스. 그지? 그다음에 P, 가만히 있어봐. 그래서 P는 모으자. 이걸 합치면 돼요. 몇 P죠? 6P가 됩니다. 빨리 푸는 방법이.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얘가 넘어가면 숫자는 빠지죠. 부호가 똑같으니까. 따라서 숫자는 뺀다. 그렇게 가는 거죠. 이거 괜찮아요? 아까는 좀 분위기 안 좋았는데. 숫자 빼봐요. 얼마가 돼요? 1200이 되죠. 이렇게 좀 빨리 푸는 방법.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1200인 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할게요. 만약에 얘가 넘어가면 플러스 바뀌어요.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로 바뀌거든요. 그죠? 그럼 어차피, 자, P는 모으고 숫자는 빼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럼 자, 모아보세요. P는 몇 P? 6P. 숫자는요? 1200이 된다는 거죠. 좀 괜찮죠? 이렇게 해서 좀, 지금 딱 보니까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P 모으는 건 괜찮았어요. P는 어떻게 돼? 모아. P. 숫자는 빼. P는 200이 되죠. 여기다 대입시키면 그냥입니까? 양이 같게 나와야 되죠? 이렇게까지.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거 되셨습니까? 이거? 요게 돼야죠. 나중에 다음 주에 조금 할 수가 있거든요.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자, 113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가시면, 진짜 큰일 났습니다. 113페이지. 자, 113페이지 가시면 균형의 이동이라는, 균형가격과 균형량의 변화라는 단어가 하나 있을 거예요. 찾으셨죠?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은 이 균형정도 가만히 있습니까? 이동을 합니까? 이동을 해요. 그죠? 근데 이제 가만히 보는데, 제가 이제 많이 가리키다 보니까, 자, 보세요. 아까 가격이 먼저 나왔을 때는 느낌 왔죠? 아까 가격이 비싸면 사요? 안 사요? 안 산단 말이에요. 그래요? 근데 여기는 따라서 수요가 먼저 나온다. 수요가 먼저 나와요. 그죠? 수요가 증가한다는 건 그냥요, 인기가 있어요. 인기가 있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간다는 거죠. 이거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면 인기가 있어요? 없어요?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한다는 거죠. 이걸 연습하는 게 좋아요. 이해하셨죠? 공급이 증가했죠?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면 그냥입니까? 물량이 흔해집니까?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좀 유의를 좀 합니다. 만약에 공급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귀해졌죠?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상승한다는 거죠. 이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 거기 보시면은 지금 113페이지와 11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이 지금 잘 따라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걸 유도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저랑 보세요. 수요가 증가하면 그냥요, 인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해요. 이걸 좀 잡으셔야지만 얘를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양은 따라가거든요. 뭔지 아시겠죠? 수요만 감소했죠? 그러면 수요가 움직이면서 가격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수요가 감소했다는 건 안 사죠. 인기가 있어요, 없어요? 사요, 안 사요? 이런 거 하락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프 그리면 난리 나거든요. 공급이 증가한다는 건 그냥입니까? 흔해집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떨어진다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공급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그냥입니까? 귀합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간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것만 연습하시면 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자 지금 보세요. 1번 케이스는 자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뤘죠. 그렇죠. 근데 따라서 수요만 증가했다. 그러면 사는 사람만 인기가 늘어나잖아요.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죠. 맞나요? 근데 증가는 좌측입니까? 증가는 우측입니까? 양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양은 따라간다. 따라가요. 양은 안 늘어도 되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증가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럼 양도 그냥요 늘어나요.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죠. 가격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수요만 감소한다는 건 인기가 있어 없어? 가격이 어떻게 될까? 하락되는 거죠. 그러면 감소는 좌측있지? 그럼 양도 줄겠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랑 그냥 점 찍히는 것만 보세요. 점 찍히는 것만. 눈치겠죠? 그럼 인기가 없으니까 가격은 어떻게 될까? 떨어지겠고. 그렇죠? 이렇게 움직였지? 양은 따라가잖아. 양은 어떻게 한다? 감소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양을 따라간다는 것만 좀 느끼시면은 가격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수요가 불변이죠. 뭐만 증가했어요? 공급. 자, 공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까 그냥요 흔해져요.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까요? 그렇죠. 가격은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좌측입니까? 우측입니까? 아니, 여기 이렇게 갔잖아요. 공급이 증가하니까. 맞아요. 그럼 따라서 양은 따라간다. 따라가죠. 양은 분명히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균형을 이뤘습니다. 자, 공급이 감소한다는 건 그냥요 지금 귀예요.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감소는 우측입니까? 좌측입니까? 감소는 좌측으로 움직이는 거죠. 거래량도 줄겠죠.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하락한다, 상승한다. 상승하고 양은 감소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따라서 양은 따라간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 증가하면 증가, 감소면 감소, 증가하면 증가, 감소면 감소. 왜 그럴까요? 균형점은 그냥입니까? 증가하면 우측 움직입니다. 우측 움직이고 감소는요 좌측 움직이는 거죠. 이 가격은 아까 인기 있냐 없냐, 흔해지느냐 맞느냐 그것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가 같이 움직여요. 자 보세요. 한쪽이 불변일 때 얘가 증가하면 다 올라간다. 다 올라가거든요. 지금 보고 계셔요? 자, 얘가 감소했죠. 그럼 그냥입니까? 다 같이 내려갑니까? 다 같이 내려간다는 거 보셨고요. 공급이 증가하죠. 따라서 양만 증가한다. 가격은 어떻게 돼요? 반대로 움직여요. 그죠? 가격 하락한다. 여기 가시겠죠? 자, 공급이 감소하면 양은 감소했죠. 가격은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만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갈게요. 손 들어보세요. 자, 수요는 그냥요 같이 가요. 수요가 증가하면 그냥입니까? 다 올라갑니까? 다 올라가고 수요 감소하면 다 내려가고요. 자, 얘는 그냥요 양만 증가해요. 가격은요 떨어지고 얘는 양만 감소 가격은 올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시험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자 지금 균형점이라는 것은 누가 만났어요? 수요 공급이 만나서 증가라는 건 그냥입니까? 거래량이 늘어납니까? 늘어나니까 점이 우측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럼 양은 따라가고 인기 있느냐 인기 없느냐 흔해지느냐 맞냐 이것만 갖고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해서 만약 이게 어려우면 이게 자체로 가서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건 중요한 게 한쪽만 변한다. 둘 다 변했어요? 한쪽만 변했어요? 한쪽만 움직였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114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114페이지 가시면 수요 공급이 동시 변화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찾으셨습니까? 그럼 한쪽만 움직였어요? 동시 변화예요. 동시. 그러면 자, 이렇게입니다. 예를 들어서 칠판을 보시게 되면요. 만약에 어떻습니까? 둘 다 증가될 수 있고 하나 증가 하나 감소될 수 있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걸 갖고 이제 제가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따라오세요. 자, 일단은 하나만 움직였어요? 둘 다 움직였어요? 둘 다. 지금 보이시죠? 우리가 가격하고 양입니다. 양을 본다면, 자,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있어서 둘 다 움직이는 거죠. 자, 수요가 증가하면, 자, 얘기해 보세요. 가격도 상승하고 양도 증가하죠. 맞나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는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수요가 증가하면 그냥요, 사는 사람들이 인기가 있죠.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게 되겠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그냥입니까? 양은 우측입니까? 우측이니까 가격도 상승, 양도 증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네, 뭐가 증가했죠? 그 동시에? 공급이 증가했죠. 공급은 그냥입니까? 양만 증가합니까? 양만 증가하고 가격은 떨어지겠죠. 맞나요? 자, 그냥요, 방향이 같아요. 같죠? 그래서 양은 똑같다. 양은 다 우측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지금 공급이 감소했어요? 공급이 증가했어요? 증가했죠. 그러면 그냥요, 흔해져요.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하락하게 될 수밖에 없죠. 양은 오른쪽으로 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죠? 대답하셔야 됩니다. 가격은 어떻게 돼? 흔해지니까 가격이 상승한다, 하락한다. 하락하고 양은 늘어나게 되겠죠. 맞나? 그럼 이 균형점이 다 우측에 죽겠다는 거예요. 그럼 동일 방향일 때는 다시 양은 같다. 양은 다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가격은 우리가 어떻을까? 가격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불변일 수도 있고요. 증가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이거는 뭐는 다 증가하고 양. 가격은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수요 증가가 커요. 공급 증가가 커요. 수요 증가가 커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까? 많아지니까 인기가 있으니까 가격은 더 올라가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자, 따라해보세요. 큰 거가 나오면 작은 걸 무시한다. 큰 것만 본다. 큰 것만 봐서 수요 증가만 본다는 거죠. 맞나요? 자, 우리 양은 증가한다는 건 아시겠습니까? 가격도 어떻게 되겠어요? 인기가 좋으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죠. 수요가 많이 증가하니까. 그래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갔죠? 그 다음에 지금 뭐가 더 많이 증가했죠? 공급이요. 더 흔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나 양은 증가했어요. 무조건 거래량은요. 맞나? 그럼 공급 증가를 따르겠잖아요. 흔해지니까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하락한다는 거죠. 이렇게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이해하셨죠?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 처음 나왔는데, 자, 따라서 같다면이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몰랐던 게 불변이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가격이 같습니까? 반대입니까? 반대잖아요.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갔죠? 그렇기 때문에 100원 올라갔다 100원 떨어지니까 다시 불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천천히 가볼게요. 자, 아까 요거는 그냥 했어요. 동일 방향이었어요. 그럼 수요 증가, 공급 증가는 무조건 뭐가 증가했죠? 양은 다 증가하게 된 거죠. 오케이? 근데 가격은 알 수가 있었어요? 알 수가 없었어요? 알 수가 없죠. 양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작은 게 나오면 작은 걸 따라라, 큰 걸 따라라. 큰 것 쪽으로 가고 같은 몰랐던 게 불변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잘 따라. 너무 잘 따라서 눈물 나려고 그래요. 눈물 보이시죠? 자, 힘들어. 자, 같은 방향이에요. 근데 요거는 같아요. 반대 방향이에요.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반대로.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몇 번은 좀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자, 뭐가 증가했죠? 수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했다면 가격도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아까 이기가 있잖아요. 대답해봐요. 가격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죠. 가격 올라가고 양도요. 증가하죠. 다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공급이 감소하면 그냥입니까? 양은 감소합니까? 감소하죠. 양 감소. 양은 감소하고 자, 어떻습니까? 귀하니까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간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가격은 그냥입니까? 같이 상승합니까? 상승하죠. 그래서 이 다른 방향일 때는 따라서 가격은 같다. 가격은 자, 따라서 가격은 수요에 따라 간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반대는 양이 반대잖아요.
그럼 가격은 양은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갈게요. 그럼 가격과 양이 있으면요. 자, 공급하고 수요입니다. 잘 따라오시니까 천천히 가볼게요. 자, 수요가 증가하면 그냥요 가격도 상승해요. 양도요 증가하죠. 이렇게 늘어나니까. 언더스탠드? 근데 그냥이야 공급은 감소해. 감소하죠. 우측이야 좌측이야. 좌측으로 움직여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그지? 어머 가격은 수요에 따라 간다 그랬네. 그럼 가격은 어떻게 돼? 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양은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증가되고 감소에 대한 폭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건 같은 방향이에요. 이건 반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 그럼 반대 방향은 그냥입니까? 요거는 가격은 알 수 있습니까? 자, 따라서 가격은 수요에 따라 간다.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상승하거든요. 양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만약에 큰 게 있으면 작은 쪽을 어떻게 돼? 무시하죠. 무슨 쪽만 보겠습니까? 수요 증가하는 거죠. 파이팅 하십시오. 수요 증가했죠? 이기가 좋아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죠. 양은 증가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공급이 적다? 그러면 그냥요 공급이 더 많이 적어요. 그럼 공급 물량이 많이 적다라는 것은 우리가 귀해지잖아요.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양은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알겠죠? 자, 아까 제가 같다면은 몰랐던 게 불변이죠. 자, 그러면 알 수 없었던 게 뭘 몰랐어요? 양은 알 수가 없었잖아요. 양이 10개 올라갔다가 10개 떨어지니까 같아지니까 불변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셔서 나중에 제가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그럼 자,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요건 아까 제가 해드린 거고요. 자, 만약에 동일 방향일 때는 그냥요 가격은 알 수가 없었어요. 양은 동일하죠. 근데 반대 방향은 그냥입니까? 가격만 알 수 있습니까? 양은 알 수 없고 가격은 수요에 따라가죠. 크다면이 나오면 뭐만 보죠? 큰 것만 본다. 같다면이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잘 따라오셔서.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요거는 조금 더 집에 가서 연습하세요. 자, 그럼 갈게요. 천천히 갑니다. 자, 천천히 갈게요. 따라서 한쪽만 변한다. 한쪽은 불변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균형이라는 자체가 증가는 우측, 감소는 좌측이잖아요. 뭐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양은 따라갈 수밖에 없죠. 맞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가격부터 나왔나요? 수요부터 나왔나요? 그럼 수요가 증가했다는 건 인기가 많잖아요.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고 수요 감소하면 인기가 없어지죠. 가격은 하락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공급이 증가하면 물량이 많이 흔해지니까 가격은 하락. 자, 공급이 감소하니까 귀해지니까 가격은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얘와 얘가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갈게요. 만약에 같은 방향으로 간다면 뭐는 따라가요. 양은 따라간다는 거죠. 가격은 알 수가 없다는 반대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은 그냥입니까? 양은 알 수가 없습니까? 가격은 수요에 따라간다. 수요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죠? 요렇게 해서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제가 20년째인데 이걸 가장 어렵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요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라고 좀 봐요. 파이팅 하십시오. 이걸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제가 반복을 하고 나중에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볼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탄력성이라는 걸 밑에 봐야 되기 때문에 탄력성은 뭐 조금 이따가 하겠고요. 일단은 저는 계속 반복을 좀 해드리는 좀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들어보세요. 자, 일단은 아까 다시 반복을 해서 페이지로는 여러분들이 아까 그 107페이지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107페이지로 가셔서 다시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로 가시면 아까 문제가 하나 있었죠? 그 예제 문제 하나 있나요? 그거 별표 치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자, 공급도 양이 붙으면 각이고 양이 안 붙으면 각이 2회잖아요. 그럼 여기서 107페이지 가시면 그 문제는 그럼 여러분들 공급의 변화를 찾는 게 나아요? 공급 양의 변화를 찾는 게 나아요? 양의 변화를 찾는 게 낫죠. 그죠? 그럼 어떤 가격을 찾으셔야죠? 주택 가격이죠. 몇 번 정답? 1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죠. 지금 107페이지 예제 문제 가셨습니까?
봐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힌트를 드리고 갈게요. 자, 이따가 제 문제를 드린 게 양이 나오면 그냥입니까? 가격입니까? 근데 앞에 뭐가 나왔다면 아파트가 나오면 아파트 가격이 수요량이 변화라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건 하나밖에 없죠, 유일하게. 근데 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세요. 자, 갑니다.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근데 주의하실 게 예상을 찾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상은 그냥입니까? 아직 가격이 안 올랐습니까? 안 올랐기 때문에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서 가격 오르기 전에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 예상 찍으면 안 되죠. 자, 만약에 단독주택 가격 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대체재 가격이니까 들어가지 않죠. 맞죠? 이렇게 이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공급에 대한 요인은 뭐였어요? 대체재 보완자는 내가 이따 해드리고요. 그럼 공급에 인하는 것은 건설 노동자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주택 공급을 증가시키겠어요? 감소하겠어요? 감소하죠. 임금이 많이 나가니까.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더 좋죠. 그럼 공급을 늘리니까 좌측이다, 우측이다. 우측. 토지 가격이 상승하면 주택 공급을 더 감소시킬 수 있죠. 이해하셨죠? 자, 이건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프린트를 나중에 드릴 테니까 보세요. 난이도가 있는데,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 이것만 하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할게요. 양이잖아요. 그럼 하나밖에 없죠. 근데 무슨 가격을 찾으셨대요? 아파트 가격을 찾으셨어요.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좀 전달하는 문제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아파트 가격을 찾으셔야 되죠. 근데 유일한 게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과 아파트 임대료인데, 임대료 무조건 가격으로 고치셔야 합니다. 자, 임대료 나오면 뭐로 고쳐라? 가격. 임대료 나오면 괜히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예 아니면 예죠. 근데 예상 찍으면 안 되고, 단독주택 가격 찍으면 안 되죠. 자, 이건 대체재에 대한 거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유일하게 보세요. 여러분 지금 공급을 물어봤나요? 수요를 물어봤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건축비나 택지 공급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 건축비의 하락은 안 들어간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얘가 우리가 34일 때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이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이걸 동영상 꼭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게 키포인트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제가 균형의 한쪽 둘 다는 지금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게 지금 강의를 듣고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열심히 하세요. 하시고 쉬는 시간에 예습하시면 없지만 탄력성을 배울 거예요. 무슨 성을 배운다? 탄력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탄력성을 제가 천천히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쉬십시오.